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긴 연휴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은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미국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한 주간의 지수 동향을 보면 S&P가 약 1% 정도 하락하는 부진함을 보였는데요. 바이오텍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라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XLV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7% 정도의 부진함을 보이면서 시장, 즉 S&P 500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한 주간의 모습을 보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3.7% 하락하는 상당히 부진한 시장 흐름. 코스피 제약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하락을 했습니다. 주로 유한양이라든가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오스코텍, 레고캠 바이오 등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악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 대비에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6.1%라는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AI 관련한 바이오 주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이 팽배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경제지표, 특히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시장 예측치 대비해서 크게 웃돌면서 시장 흐름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비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즉 PC 디플레이터를 보면은 이게 0.39% 증가하는 데 그쳐서 시장 예상치 대비 예상치가 0.5%였었는데요. 이 예상치는 미털뿐만 아니라 내구재 물가 0.33% 하락을 했고 또한 서비스 물가도 0.2%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핵심 물가 지표들은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연준위에서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대신 이제 고용 지표는 워낙 미국의 고용이 탄탄한 상황이라 들쭉날쭉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반영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 또 주식시장도 빠지고 있고 바이오 주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미국 주간 바이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좀처럼 임상 관련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미국의 벌브라는 회사가 벌브 1021의 임상 일상 데이터를 오는 12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유전자 치료제 물질은 가족형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1B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미국 심장학회 사이언티픽 세션 2023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기업,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인텔리아라는 회사는 리제네론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 개발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계약에서는 리제네론의 그 바이러스 벡터 전달 기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인텔리아의 크리스퍼 카스9을 포함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넣어서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연구 개발을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양사는 간 이외의 타겟 2개 개발하는데 이 2개를 전부 다 인비보, 그러니까 약물을 직접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타깃하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M&A 관련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제약회사 알파 시그마라는 회사가 인터셉트라는 회사는 오칼리바라는 간질환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주당 $19에 인수하겠다라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이 오칼리바라는 간질환 치료제는 올해 상반기에 1억 5,2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 알파 시그마는 인터셉트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82%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에 이런 계약의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될 것으로 시장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빅파마의 관심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속해서 2개의 그 방사성 의약품 관련한 딜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슈입니다.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일본 제약사 펩티드림과 펩타이드 방사성 동위원소 약물 결합체, 어떻게 보면은 이게 ADC하고 상당히 흡사한 그런 기술입니다. 타깃을 찾아가는 펩티드하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그런 그 약물을 방사성 동위원소 약물을 사용했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펩티드림은 선급금으로 4천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고요. 차후에 마일스톤으로 10억 달러까지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라이 릴리가 10월 3일 방사성 치료제 기업 포인트 바이오파마,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2B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를 14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하면 계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였냐면 87% 정도, 10월 2일 종가에 87% 정도를 얻는 그런 프리미엄의 거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빅파마들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바이오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과 관련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지난달 28일 파리모사 3상 임상시험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 기간이 타그리소 단독 대비해서 개선된 수치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한 안전성도 이전에 공개한 수치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 OS에 대해서도 아직은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아미반타맙과 렉라자를 병용한 투여가 타그리소 단독 요법 대비해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23일 열리는 에스모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2024년에 미국 규제당국에 의해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한양행의 성공 사례가 우리 국내 바이오텍도 충분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 1회 주사형인 GLP-1 작용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 협업을 해서 내시,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이긴 한데 비교 대상이 위고비입니다. 따라서 임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HOP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만 예방이라든가 치료 관리
등 모든 과정을 해결하는 맞춤형 신약을 차례대로 선보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최근에 먼저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 GLP-1 계열 약물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을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와 식욕을 억제하는 GIP,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LP, 이 세 가지를 다 작용시키는 3중 작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GLP-1 수용체 작용제 후보 물질을 임상 1상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향후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동아 ST도 임상 1상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패치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GLP-1 유사체를 경구용이나 마이크로 니들, 즉 아주 그 미세 바늘을 이용한 그런 패치형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다소 포착되고 있는데요. 먼저 약물을 경구용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 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해서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경구용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고요. 대신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직접 약물을 진피라든가 표피층에 전달하기 때문에 주사 제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로 인해서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웅 테라피틱스가 내년에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으로 임상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대원제약이라든가 동아 ST 그리고 광동제약 등이 이미 마이크로 니들로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